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는 지금 말씀드린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비타민C를 못 만드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비타민C를 드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만들지 못하니까. 개념적으로 먹는 물질은 아니지만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비타민C를 도대체 얼마를 먹는 게 적정량이냐가 쟁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60 내지 100mg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계속해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증거죠. 이젠 더 이상 60 내지 100ml를 지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도 2000ml까지 올렸어요, 공식적으로. 아주 미개한 얘기죠. 2000ml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도 여러분들 주위에 키우시고 있는 개나 소나 말이나 고양이, 쥐, 코끼리, 사자, 기린 할 거 없이 모든 동물들이 현재 이 순간에도 비타민C 자기 생명을 위해서 몸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동물들이 과연 얼마를 하루에 만들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70년대.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하고 쥐하고 만드는 양을 비교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 체중당 또는 체중을 똑같게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단위 체중당 최소한도 체중 1kg당 적게 만드는 동물은 70, 많이 만드는 동물은 250mg까지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중 70kg인 인간의 경우 60 내지 100만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체중 1kg에 벌써 그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kg로 환산하니까 적게는 한 5, 6천에서 많게는 2만까지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제가 이 비타민C에 깊이 빠지게, 학문적으로 깊이 빠지게 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비타민C에 관련돼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거 수용성이고 많이 먹으면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안전해. 여러분들 전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지한 얘기거든요. 비타민C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들어온 비타민C는 한 톨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적정량과 관련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적정량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량의 근거가 60 내지 100ml인데 여러분들 그 적정량을 정하는 건 첫 번째는 효능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소변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소변에 나오면 여러분 어떤 약의 적정량을 정할 때 반드시 그 제약회사에서 그거 할 때요. 소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나오면 그거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비타민C 60 내지 100ml만 먹으면요 소변으로 비타민C가 나옵니다. 그래서 1912년에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60 내지 100이면 충분하다. 사실은 그 근거는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비타민C를 처음으로 이 의학적 이 물질로 관심을 받게 한 군의관인데 그분이 인류 최초의 생체 실험을 했는데 그때 그 괴혈병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쓴 게 오렌지 하나와 레몬 하나예요. 그 오렌지와 레몬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은 60 내지 100mg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1912년에 그래서 오줌을 한번 받아보자 했더니 오줌에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정량이 그렇게 해서 그냥 1912년에 그냥 얼렁뚱땅 정해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과연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배설이냐에 대해서 제가 세계 최초로 배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서 제가 쓴 영어책에 바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무슨 발견의 역사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는 발견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죽기 때문에 발견된 유일한 비타민이에요. 죽기 때문에 발견된. 여러분들 어떤 비타민도 먹을 게 있으면은 부족해서 죽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비타민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D도 그렇고 E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먹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그거 눈에 보여요. 그걸 맛있게 먹습니다. 그 맛있게 먹는 음식 속에 수천 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게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을 드시면서 내가 어제 철분을 얼마를 먹었지? 모릅니다.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왔지? 모릅니다. 그러나 들어갔어요. 그게 비타민이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속성을 갖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10g을 먹어야 산다? 그러면 인류는 멸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 같은 건 1mg 이하예요, 적정량이. 비타민 C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을 잘못 정한 거예요. 비타민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비타민이라는 단어의 철자를 바꿨잖아요, 여러분들. VITAMIN E였었어요, 원래는. 그 E자를 뗐습니다. 지금 사전에는 비타민이라는 단어가 VITAMIN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충을 한 거예요. 자, 소변에 있는 비타민C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최초로 그 책에다가 이제 보고한 내용인데 제가 너무나 놀란 게 제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쥐 오줌 속에 비타민C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쥐는 비타민C를 만들어요. 생명체는요, 자기가 몸에서 만든 걸 절대 오줌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생명을 위해서 드신 밥은 포도당으로, 고기는 아미노산으로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데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먹은 그 물질도 오줌으로 안 나갑니다. 오줌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아미노산으로 오줌이 나오면 콩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자기가 만든 비타민C를 만들어 놓고 오줌으로 내보내? 너무 이상하죠. 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개, 소, 말, 돼지 다 그 오줌 속에 보니까 비타민C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혈중 농도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저는 이거구나. 이거는 배설이 아니라 일부러 인위적으로 내보내게끔 설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설계를 찾았더니 놀랍게도 여러분들 콩팥에 비타민C를 흡수할 때 쓰는 수용체가 콩팥 길목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저 슬라이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긴 하지만 콩팥의 근위 세력 안에 비타민C 수용체가 잘 발달되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 발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갈 때 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100만 내보내라. 예컨대 150이 나가면 50은 저 수용체를 통해서 다시 몸속으로 잡아들이는 장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타민C는 소변으로 내보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대신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교한 장치가 콩팥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최초로 제가 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소변에 비타민C를 내보내는 걸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얘기를 안 드렸지만 활성산소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고 숨을 쉬면은 여러분들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된 산소가 약 5%, 100개의 산소를 쓰면 평균 5개의 산소는 여러분들 몸속에서 활성산소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서서히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활성산소 이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잘 살아오셨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들 무덤을 향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물질이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살기 위해서 숨쉬는 산소 중에 5%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가 그걸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우리를 서서히 가랑비에 몸졌듯이 120년 가까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여러분들 그 활성산소를 그래서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멋지게 죽어가게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물질인 거예요.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걸 못 느껴요, 우리가요. 100세가 넘은 우리 김용석 박사님도 난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오묘한 생명의 진리예요. 우리는 배고플 때 여러분들 빵 한 조각 라면 먹고 나서 그냥 아유 살 것 같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건 못 느껴요. 그죠? 못 느껴요. 근데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 활성산소 때문에. 그 활성산소가 지금도 여러분들 몸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 훨씬 많이 나와요. 운동을 하면요. 왜냐하면 산소를 많이 쓰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래 살아요. 왜? 여성들이 호흡량이 남자보다 적어요. 평생을 그렇게 하면 활성산소 공격을 덜 받기 때문에 여성들이 10% 이상 오래 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활성산소가요,
만들어지면 혈중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건데, 혈중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이놈이 소변으로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변으로 나오면은 여러분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막 아무튼 이 세포를 공격하는 물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놈이 소변으로 나온다? 방광에 고이잖아요, 소변이. 방광 속에 고여있는 소변 속에 활성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놈이 방광벽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방광만 그래요, 우리 몸에서. 특히나 소변을 여러분들 10분 간격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무시는 동안에 7, 8시간 동안 소변 안 보잖아요. 그러면 고여있는 동안에 방광벽을 막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는 걸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50대를 넘어가서 60대, 70대가 되면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방광 점막이 활성산소에서 만성적으로 상처가 나면요,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소변을 감지하는 감각신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80대 노인들은 막 자다가 2번, 3번씩 깹니다. 우리는 20대, 30대는 깬 적이 없어요. 왜? 아직 멀쩡하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가 공격해서 그걸 망가뜨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50년쯤 걸리는 거예요. 60, 70이 되면 거의 다 몇 번을 깨느냐예요. 그리고 가서 소변을 많이 보느냐?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찔끔 한 50, 170 보고 또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숙명처럼 생각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요. 비타민C를 34년을 먹은 저는 여러분들 그 비타민C가 배설되는 것처럼 소변으로 섞여 들어가가지고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만 65세하고도 지금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 65세쯤 되면요, 거의 5, 60% 정도가 자다가 2, 3번씩 깨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비뇨기과 통계에 의하면요. 저는 절대 깨는 적이 없습니다, 자다가. 달라요, 여러분들하고요. 저는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완벽하게 30몇 년을 해결했기 때문에 방광이 완벽해요. 젊은이들하고 똑같아요, 방광이. 늦잠을 잘 수 있습니다. 늦잠도 소변 때문에 깨는 거예요. 방광이 꽉 차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깨는 거예요. 방광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상처가 나서 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고, 아무튼 제발 어디 가셔서 야,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비타민C는 오줌으로 빠져나가니까 안전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빠져나가는 비타민C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설인 줄 알았더니 소변에서 여러분들의 방광을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동물군 속에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하루에 최소한도 6,000ml는 먹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그냥 어렴풋이 1912년에 정해진 거예요. 무려 100배가 넘으니까 저항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내용을 모르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아니까요. 말도 안 돼. 아니, 한 2, 3배라고 그러면 그냥 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100배라고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비타민C는 작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선 비타민C 드시면 여러분 상처가 잘 낫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학문적으로 확실한 진리예요. 저는 진짜 상처가 나면요, 정말 하루 이틀만 자면 싹 치유가 돼요. 진짜로. 놀랍습니다. 상처가, 그건 여러분들 저기 첫 번째 보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물론 저는 고기도 먹고 잘 먹지요. 그렇게 전제가 돼야 돼요. 아미노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타민C를 먹어도 상처 안 났죠. 상처 안 오는데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너무 잘 살잖아요. 잘 먹잖아요. 근데 거기다 비타민C까지 드시면 상처 금방 아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난 피곤해서 죽겠어. 근데 그 피곤하다는 분들 중에 지방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L-카르니틴이라는 물질이 안 만들어져서 이 에너지 공급을 못해서 피곤하신 분들은요, L-카르니틴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조효소요. 비타민C가 없으면 그게 에너지 원인 그 물질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피곤함이 싹, 물론 비타민C는 저거 말고도 피곤함을 없애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면 다 죽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없으면은 안 만들어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부신이에요, 부신. 그래서 여러분들, 부신에는 비타민C의 농도가 혈중 농도의 200배나 존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혈중에 50이 있다 그러면 부신에는 1만이 존재를 해요. 왜? 비타민C가 없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데 우리 삶은 뭐예요? 스트레스 그 자체예요. 우리 삶은요.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거 아시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거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여성 호르몬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하나예요. 여러분들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여자답지가 않아요. 각기 그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특히 그 젊은 시절에는 그 남여성 호르몬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중요하지만 그 남여성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비타민C가 필수적이에요. 조효소로서.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비타민C를 잘 드셔서 갱년기를 극복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갱년기에 무지무지 고생을 합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하면 갱년기에도 남여성 호르몬이 충분한 양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성 호르몬 주사 맞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혈압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1999년에 란셋이라는 세계 최고의 의학 잡지에 제목이 뭐냐면 Treatment of Hypertension with Vitamin C. 비타민C로 고혈압 치료하는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란셋이라는 잡지의 발표가 최고의 의학 잡지에 실릴 정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비타민C가 고혈압 치료제라고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고혈압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드시면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고혈압약 드시면서 비타민C는 고혈압하고 상관없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혈압이 너무 조절이 잘 되네. 약을 좀 반을 줄였더니 줄여도 혈압이 조절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중요 조효소로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 외에 제가 이제 직접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 저는 제가 왜 세계적인 비타민C 과학자가 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람처럼 비타민C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유전자 조작이 된 쥐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쥐는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쥐예요. 여러분들처럼 비타민C를 사람하고 똑같은 유전자가 돌연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못 만들어요, 저 쥐들은요. 그 비타민C 못 만들면요, 우울해요.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정신과에서 우울증에 비타민C를 많이 썼어요. 지금 쓰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비타민C를 부족한 쥐하고 정상 쥐를 이렇게 그냥 제가 한번 저 쥐를 제가 90년대 중반에 저 쥐를 확보를 해가지고 실험을 딱 하는데 한 30마리씩 두 군을 딱 키워봤더니 딱 8주가 지나니까 비타민C 못 만드는 쥐는 다 죽더라고요. 괴혈병으로요. 정상 쥐는 한 마리도 안 죽어요. 물론 깨끗한 먹이를 먹인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쥐는 비타민C를 만들기 때문에 먹이하고 물만 주면 절대 안 죽어요. 그런데 유전자 조작이 된 쥐는 전원이 다 8주 만에 다 죽더라고요. 2달 만에. 아무튼 저는 이 쥐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C는요,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종양치료제 중에 하나라는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우선 저는 제가 저도 10편 이상의 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비타민C는 이게 항산화제 아니에요. 그런데 종양세포에게는 항산화제가 아니에요. 산화 촉진제가 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유방암 환자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암 전문지에 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비타민C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C가 모든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 치료가 되는데 어떤 분은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유가 있었구나. 그 유방암 환자 중에 SVCT2라고 하는 아까 비타민C 수용체인데 그 물질을 그 암세포가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는 비타민C 치료하면 잘 치료가 돼요. 근데 저 물질이 없는 유방암은 치료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어차피 암 치료라는 거는
한 종류의 항암제가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찾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치료법을 찾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약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준 거예요. 제가요.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조직을 떼서 SVCT2라는 물질이 그 조직에 있으면 그분은 비타민C 치료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가 마련해 드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뭐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사이언스라는 세계 최고의 논문에 어떤 논문이냐면요. 여러분 이 논문은요. 요즘은 사실 여러분 항암제가 이제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와서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거는 부작용이 적어요. 표적 항암제는. 여러분들 항암제 그러면 머리털 빠지고 막 토하고 막 그다음에 이 골수가 막 죽어가지고 백혈구수가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표적 항암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표적 항암제 그래서 이제 암이 정복됐다라고까지 막 얘기했었어요. 근데 딱 1년쯤 치료하면은 이 약이 안 듣기 시작을 해요. 내성이 생겨요. 암세포를 자꾸 죽이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피할 길을 만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유전자 아니에요. 암세포에도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지금 잘 듣던 표적 항암제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그분 속에 있는 암세포가 나 더 이상 죽을 수 없어. 유전자 변경에. 그래서 유전자를 변경하면 아무리 그 항암제 써도 안 들어요. 그게 지금 표적 항암제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타민 C가 대장 항문 암의 경우 표적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있는 그 환자에게 비타민 C 고용량을 주사를 했더니 치료가 되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사실을 비타민 C가 준 거예요. 지금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근데 표적 항암제에 어떤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 거예요. 표적 항암제 사용에 비타민 C 가지고 내성이 생긴 거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이 항암 치료는 정맥 주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비타민 C는 암을 예방해요. 제 연구에 의하면. 입으로 먹는 거는 암 치료는 안 돼요. 그 양이 적어서 암 치료는 안 되고 암을 예방을 해요. 근데 정맥 주사라면 굉장히 고단위로 비타민 C가 들어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재작년인가에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지에 나온 임상실험 비타민 C를 가지고 주사를 해서 교모세포종이라는 최고의 악성 종양, 그 다음에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들 15명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비타민 C를 평균 85g, 제일 많이 맞으신 분은 135g을 정맥주, 여러분 끔찍한 양이죠. 제가 아까 6g 정도를 드시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10몇 배에서 20몇 배를 주사로 맞아가지고 암 치료를 한 그것이 미국 공식 의료기관에서 세계 최고의 암 전문지에 기가 막히게 암 환자들의 생존을 늘리더라. 심지어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타민C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캔서 셀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잡지에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비타민C는 이제 항암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은 그분은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는 게 없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무슨 비타민C가 항암제? 여러분들 비타민C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항암제를 방해한다고 알고 있어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요. 반대예요, 반대. 비타민C를 정맥 주사하면요 산화 촉진대로 암을 죽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비타민C는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부작용이요. 표적 항암제도 여러분들 표적 항암제도 부작용이 적다는 거지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비타민C는 전혀 없어요. 전혀. 그 주사 맞을 때 좀 목이 마르다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부작용이요. 부작용이 없어요. 얼마나 안전한 항암제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정맥 주사하는 병원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만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개인 병원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 병원이 그거 하면은 만약에 부작용이나 그런 게 생기면 문 닫아야 돼요. 부작용 생기면요.
근데 뭐 수천 군데의 개인 병원에서 지금 막 50g, 80g씩 막 주사 맞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암 환자들이요. 건강한 분들도 피곤한 분들 가서 30g씩 주사 맞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비타민C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은 저희 장인어른이 88년에 간 경변이 말기가 돼가지고 피를 토하시는 지경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간 경변 환자가 피를 토하면 대개 6개월 이내에, 길어야 6개월이에요. 그 안에 죽습니다. 그 출혈을 조절이 안 돼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무려 제가 86년부터 비타민C를 먹었기 때문에 88년에 장인어른에게 비타민C를 막 드시게 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장인어른이 무려 2011년까지 23년을 더 사셨고 2002년인가 3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이 교수 장인어른 간 때문에는 병원 안 오셔도 되겠네. 여러분들 피를 토하시던 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가 학문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장인어른에게서 나타난 현상을 거꾸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왜냐면 저는 비타민C 실험할 수 있는 모델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간을 손상시킨 다음에 비타민C 그러니까 비타민C 부족한 쥐하고 정상 쥐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부족한 쥐는 그냥 그대로 죽더라고요. 근데 비타민C를 만드는 쥐는 쫙 살아나더라고요. 회복이 되면서요. 그리고 비타민C를 못 만들지만 물에다가 비타민C를 타 먹인 쥐, 그게 세 번째 군인데 그것도 완전히 회복되는 거를 관찰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실험을 제가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 간 전공 내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실험을 했어요. 제가 이 실험을 했더니 우리 간 전공 선생님이 눈이 이만해지면서 자기가 따로 2편의 논문을 더 냈어요. 그래서 무려 세계 최고의 권위자 3편의 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많은 제 친구들, 주위에 있는 분들 비타민C를 드시게 해서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아주 안전하게 지금까지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학문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 서울대 간내과에서는 비타민C 간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요. 여러분들 간이 나쁘신 분들은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특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 병원 내과 선생님들하고 최고의 간 전공 내과 선생님하고 같이 실험한 거예요. 근데 이 논문들을 안 읽어요. 그리고 아무리 떠들어도 안 믿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바로 또 하나 그 비타민C가 간 회복을 시킨다는 논문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타민C가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제가 직접 그 동물을 가지고 해보면요, 우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비타민C가 부족한 쥐를 임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정상 쥐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뇌 발육이 잘 안 돼 있는데, 특히 뇌 발육이 안 되는 게 소뇌 발육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아주 세계 최고의 권위지에서 제가 논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신하신 분들 반드시 비타민C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똘망한 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를 먹어도 되느냐고, 임신한 분 먹어도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순수하고 좋은 비타민C를 드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물질이 섞인 비타민C, 그러니까 여러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걸 드시면 안 돼요. 깨끗한 비타민C, 좋은 제품을 골라서 드셔야 돼요. 비타민C로만, 예를 들면 가루 같은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루는 순수한 비타민C로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임산부들은 가능하다고 보면 가루로 된 거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제는 그 정제를 만드는 거에 어떤 제품은 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정제도 되게 괜찮은데 우리 임산부들은 가급적이면 가루로 된 제품을 좀 드십사 하는, 가루는 딴 게 섞이질 않아요. 순수한 비타민C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뇌는 특성이, 제가 저 실험만 했고 뇌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뇌는 우리 몸의 체중의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산소를 쓰는 양은 여러분들이 코로 들이마신 산소의 20%를 뇌가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신 포도당, 탄수화물의 25%를 뇌가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가 뇌예요. 뇌는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는 그런 장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 세포가 뇌세포예요. 뇌세포 속에다 엄청난 비타민C를 받아들이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들
신경과학자들이 검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뇌세포 속에 비타민C의 양이 혈중 농도의 200배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타민C 하는 일이 뭐예요? 항산화제 아니에요? 항산화제. 활성산소가 그냥 막 생기는 거를 그 엄청난 비타민C가 중화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10년 다돼서 뇌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10년 더 사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가 지금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비타민C예요. 여러분들 지금 확실하게 알려준 게 뭐냐면요. 확실하게 알려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뇌에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혈중 농도가 50이에요. 40에서 60. 50인데, 뇌하고 부신은, 아까 부신이 제가 그랬죠? 10밀리몰. 10밀리몰이라는 건 사실은 마이크로의 1000배예요. 1000배. 그러니까 10밀리몰은 10,000 마이크로몰이라는 거예요. 혈중에는 50 마이크로몰이 있는데, 부신하고 뇌 속에는 10,000 마이크로몰이 있어요. 200배. 딱 두 군데가 그래요. 이 눈 속에도 굉장히 비타민C가 많아요. 눈에는 한 50배쯤 들어있어요. 안구 속에.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눈을 망가뜨리는 걸 비타민C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뭘 생각하세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사실은 여러분들 알츠하이머는 치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뇌세포의 이 기억을 중심으로 한 감각세포가 망가지는 게 알츠하이머고요. 파킨슨은 운동신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원인은 똑같아요. 원인은 활성산소가 원인이에요. 그건 확실하게 알려져 있어요. 활성산소 관리만 정확하게 하시면요. 활성산소 관리만 정확하게 하시면 치매나 파킨슨이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뇌세포 속에 왜 비타민C 농도가 혈중 농도의 200배가 있을까? 치매나 파킨슨은 그 활성산소가 만든다라는 걸 아신다고 그러면 비타민C를 따로 6천쯤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21세기 들어서서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돌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너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 원인이 뭘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비타민C에서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 힌트는 뭐냐?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 속에서 비타민C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시잖아요. 그러면 피를 뽑아보면 피 속에 비타민C가 하나도 없어요. 비타민C 따로 안 드시는 분이라고 그럴 때. 없어요. 암 환자들 피 속에 비타민C가 없어요. 암은 뭐예요? 육체의 스트레스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육체에 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비타민C가 다 소모가 돼요. 벌에 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비타민C가 피 속에서 확 고갈이 돼요. 벌에 쏘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온 비타민C가 그리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하고 스트레스는 불가분의 관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비타민C를 안 주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물 모델을 가지고 그 동물을 스트레스를 두 가지를 막 주면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타민 정상쥐, 비타민C 못 만드는지, 비타민C를 먹인쥐를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몇 주 동안 실험을 해보니까 비타민C를 부족한 쥐만 죽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비타민C가 충분한 쥐는 안 죽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줬는데. 그래서 그놈을 죽여가지고 부검을 해보니까 이유가 이래서 죽는 거구나. 그 원인을, 여러분들 사실 이게 충격적인 논문 결과인데,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간신히 싫긴 싫었는데, 최고의 잡지는 못 실었어요. 네이처 메디신이라는 책의 최고의 잡지에 이걸 냈더니, 말도 안 된다고 안 받더라고요. 무슨 비타민C가 무슨 스트레스를, 돌연사를 막어, 이러면서 그냥 리뷰도 안 하고 그냥 리젝트를 하더라고요. 정말 비타민C가 얼마나 홀대를 받고 있는지 증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중간쯤 되는 꽤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에 결국은 실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죽은 후에 아마 저 중요성이 다 가치가 발현될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실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주 솔리드하게 그 과정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실린 거예요. 네이처 메디신이라고 해서 꼭 무슨 엄청 잘해야 되고 제가 낸 이 논문을 엉터리라도 실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것도 그냥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실어줘요, 논문. 논문 심사가 얼마나 엄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과학자들은 아세요. 논문 한 편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국제 논문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렸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최소한도 비타민C를 따로 아침, 점심, 저녁에 2,000씩 드시는 분들은요, 돌연사하지 않습니다. 돌연사하지 않아요. 특히나 여러분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막 30몇 살 먹었는데 아침에 눈을 안 뜬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너무 도처에서 많은 연락을 받아요. 아는 사람들 많이 그렇게 벌써 갔어요. 돌연사를 최소한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가 8월 22일에 말씀드렸던 제가 직접 실험해서 SCI 국제잡지에 실은 사실은 제가 2015년에 이 실험을 할 때는 메르스가 문제일 때였어요. 그래서 홍콩 독감을 가지고 실험한 건데 비타민C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맥인지를 가지고 감염시켰더니 여러분들 비타민C 못 만드는지만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죽은 놈들 폐를 꺼내보니까 그 다음에 정상지 폐를 꺼내보니까 죽은 집안 폐에 바이러스가 잔뜩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지 않은 쥐는 폐에 바이러스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죽은 거다. 근데 왜 비타민C가 부족한 쥐만 폐 속으로 바이러스가 내려갔을까? 그 기관지 점액을 분석해 보니까 기관지 점액에 굉장히 중요한 사이토카인, 즉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는 사이토카인 양이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바이러스 성격을 갖는 그 중요한 물질이 상기도 감염인 독감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걸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그 물질이 안 만들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폐까지 내려가서 폐렴이 돼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밝힌, 정말 이런 동물을 통해서 실험, 이렇게 과학적인 그 메커니즘까지 설명한 게 처음이에요, 이 논문이요. 이거 이상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죽여볼 수가 없잖아요. 못해요, 이거 이상. 저 쥐니까 저렇게 막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최소한도 비타민C를 드시는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어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메르스, 또 신종 독감, 어떤 독감도 걸릴 수는 있지만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밝힌 그런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넣었는데,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는요, 그건 뭐 일일이 여러분들 비타민C 부족증이 영어로 한글말로 뭐예요? 괴혈병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혈관을 파괴하는 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괴혈병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그 병에 걸리면 그냥 계속 피를 질질 흘리더라. 피 흘린다는 게 뭐예요? 혈관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타민C를 먹었더니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비타민C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있다는 정말 아주 원시적인, 그러나 가장 아주 펀더멘탈한 그런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다행인 것은요, 이게 세계 최고의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저널에 2009년에 뭐가 나왔냐면요, 동맥경화는 원래 한번 걸리면 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니다. 비타민C나 이런 걸 계속 드시면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계속 비타민C 잘 드시면 막혔던 혈관도 다시 뚫릴 수 있다. 비타민C는요, 식사랑 함께 드셔야 되는 이유, 발암물질을 막아줍니다. 발암물질을. 여러분들 2-3시간 동안 음식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 발암물질이 생기는데 그때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그 발암물질이 안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C 드신 분은 대개 2-3년 지나면 위장이 튼튼해집니다, 거꾸로. 그래서 밥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런 발암물질 생기는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비타민C는 여러분들 흡수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6,000ml 드시면 반밖에 흡수 안 돼요. 나머지는 대변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 대장에 있는 균들을 변화시켜줘요. 좋은 균으로요. 제가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어요. 비타민C 많이 드시는 분은 대장에 있는 균들이 꽤 깨끗한 게 좋은 균밖에 없어요. 비타민C 안 드시는 분은 굉장히 나쁜 균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대장암이 왜 대장의 끝에 많이 생기느냐? 썩은 균 때문이라는
대장의 원인이요. 그런데 비타민C를 드시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용종도 잘 안 생기고, 저는 용종을 한번 떼낸 적이 없어요. 85세가 된 저희 장모님 대장 검사했는데 용종 하나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런 게 바로 30년 이상 드신 분들의 차이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바로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대변 미생물 검사했더니 비타민C 드시는 분들은 좋은 균이 95% 이상, 안 드신 분은 좋은 균은 5%밖에 안 되더라. 그런 그 데이터입니다. 아무튼 그다음 비타민C는 여러분들 드시고 나서 6시간이 지나면 모두 소모가 되기 때문에 6시간 이내에 다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괜히 6시간 간격으로 드시려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C는 드시고 6시간이 지나면 바닥을 쳐요. 그래서 6시간 이내에 다시, 그게 바로 식사 때마다인 겁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2000씩 3번에 나눠 드시라는 얘기.